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저희는 대충대충, 적당적당, 그리고 비틀비틀거리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선 행복하고 계신지요? 웃음과 행복으로 세상을 밝게 해주던 고 최윤희 씨가 유명을 달리한 지 어느덧 1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말라는 그녀. 웃음 비타민을 휴대하고 상습 복용하라던 그녀. 행복 디자이너로서 그녀의 삶은 우연한 기회로 시작됐습니다. 이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아들, 딸 낳고 전업주부로 지내시다가 카피라이터로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8세였거든요. 그만두시게 된 계기가 IMF 이후에 자신이 나이 든 선배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미안하다. 후배들은 떠나는데 과감히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시고 여성신문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책도 쓰면서 행복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강의, 방송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을 처음 만난 것이 이제 방송 때문에 만났죠. 그 KBS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의 생방송인데 보자마자 어머 세상에 나 이렇게 이쁜 넥타이는 처음 봐요. 뭐 이걸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넥타이 생방송 하기 전에 기분이 나는 막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아 이분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구나. 항상 보면 좀 웃고 계셨어요. 저한테는 적어도. 자기 행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행복을 느끼게끔 해주는 분이었어요. 뭐 인경 씨 오늘 뭐 옷 이쁘다. 뭐 아유 저번에 쓴 글 잘 읽었어요.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뭐 굉장히 나쁜 일에 연루된 사람을 보거나 비리를 저지른 사람 보면 막 여보 고마워 저렇게 범죄를 안 저질러서 너무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올 큰 상을 하나 연말되니까 받으세요. 그럼 아 제가 무슨 상을 받아요? 큰 상 하나 내가 준비했어요. 그럼 어떤 상이에요? 그럼 이 세상을 주고 싶어요. 이 세상. 이 세상을 웃기는 분이니까 이 세상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생전 듣지도 못한 그런 말씀이란 말이야. 왜 나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발로 차버리세요. 훨씬 좋은 사랑을 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행복 디자이너 최윤희 씨는 그렇게 10년간 쉬지 않고 숨가쁘게 달렸습니다. 사실은 좀 과부하가 걸릴 만큼 일을 하셨어요. 라디오를 비롯해서 고정 출연 프로가 7개 뭐 이 정도였고요. 해마다 한 권씩 책을 펴냈고요. 아침마당 생방송이 끝나고도 바람처럼 사라졌어. 방송 끝나자마자 뛰어서 그 차로 가면은 전국으로 강의하시는 대로 스케줄대로 움직이셨지. 그 스케줄에 굉장히 표정이 지쳐 있었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라고 하셔서 한두 달 이상 일을 끊어보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때가 60이 넘으셨을 무렵이에요. 그런 그녀의 몸은 점차 삐그덕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무슨 콘서트를 같이 갔는데 지팽이를 찍고 왔더라고. 내가 무심해서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지. 어느 땐가 그분이 저랑 같은 잡지에 컬럼을 연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 담당자가 선생님이 조금 아프셔서 이제 컬럼 연재를 조금 중단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그랬더니 아이 뭐 좀 아프시대요. 약을 드시는데 이렇게 손에 약이 알약이 이만큼 있는 거야. 한 주먹이 있는 거야. 음료에다가 이걸 다 드시는 거야. 무슨 약을 저렇게 많이 드시죠? 그냥 아팠다고만 그래. 모든 적혈구가 공격하는 그런 형태였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몸이 여기저기가 너무 피로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뚝 떨어진 상황이었나 봐요. 전신 홍반성 루푸스라고 이 병은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내 몸의 면역이 외부의 병원체로부터 날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함으로써 병을 일으키게 되는 대표적 질환이 루푸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든 증상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 피부 발진, 특히 얼굴에 나비 모양의 발진이 생기는 수도 있고 관절염이 생기는 수가 있고 근육통,
피곤함, 복통이 있을 수도 있고 머리 쪽에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워낙이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처음부터 진단받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고통이라는 걸 최은희 선생님이 못을 600개를 박아놓고 600개 뾰족한 데를 날카로운 데를 위로 이렇게 향해 놓고 거기에 누워있는 듯한 고통, 그 엄청난 고통이 최은희 선생님한테는 그게 매일 있었던 거야. 전신에 이제 자가 면역으로 생기기 때문에 내 몸이 다 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윤희 씨가 말한 700가지의 통증은 통증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다. 난 아파 죽겠다. 겉으로 멀쩡하지만 항상 피곤하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그녀는 아픈 것을 티내기 싫어했다는데요. 티를 안 냈지. 쩔뚝쩔뚝 하면서도 별거 아니라는 저러고 얘기하더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장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별로 막 숨이 찬 목소리신 거예요. 숨이 너무 차서 지금 응급실에 왔는데 내 폐에 물이 찼대요. 그래서 막 무슨 남 얘기하듯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경 씨 응급실 너무 웃겨. 저 이상한 깡패 같은 사람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고. 그래서 구경꾼이 전달하는 얘기처럼 그 당시에도 마치 응급실에 온 게 놀이터에 온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저한테 중계방송으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때 처음으로 선생님이 진짜 아프시구나. 중병이시구나. 그래서 걱정만 했죠.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 철저하게 안 보여줬어.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걱정하는 걸 싫어했어요. 남이 날 걱정할까 봐 오히려 이 사람은 걱정을 한 거야. (2010년 10월 7일) 세상을 떠난 최윤희 씨는 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사했고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폐에 물이 찼다는 의사의 선고. 그리고 이번엔 심장에 이상이 생겼대요. 더 이상 입원해서 링거 주렁주렁 매달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엄마 영정 이렇게 보면서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한테 나 떠나고 싶다. 어떻게 떠나게 좀 해줘라. 정말 떠나고 싶다. 위로하는 거야. 그래. 어디로 갈까? 행주대교인가 원효대교인가 어디 글로 가자. 차에다 모시고 가다 보면 손 주물러주고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아빠가 막 안아주고 우리가 가족이 옆에 있으니까 가면 약을 드시고 우리가 좀 다운되니까 집에 가자. 그럼 다시 차 돌려서 이게 한두 번에 아니라는 거예요. 루푸스라고 하는 병이 정신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동반하고 불안증도 동반하게 됩니다. 고인이 그런 아주 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상황이 되니까 우울증도 오셨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더 나빠지고 그래서 아주 비관적인 상태까지 생각하게 된 게 아닌가. 요즘 많이 존엄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뭐 잘했다 못했다 그거는 각각 개인의 판단이겠지만 이렇게 많이 남들한테 행복을 주셨고 조금이라도 답답할 때 선생님 책이나 강의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분들한테는 선생님이 이만큼의 빚은 좀 지실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딱 돌아가셨다는 그거를 딱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 딱 뜬 걸 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죽이나 했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오죽했으면